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을까요? 무지 더웠어요. 6시, 7시를 향해 가고 있는 저녁 시간인데도 아직도 한참 더워요. 그리고 앞으로도 2-3시간은 더울 것 같은 그런 기세예요. 이런 날에 제가 헤르만 헤세 읽어 드릴 겁니다. 헤세의 데미안 함께 하시죠. 경제학자이신 박병률 씨가 지은 경제학자의 문학살롱이라는 책 속에 수록된 헤세의 데미안에 대한 소개 글을 읽어 드릴 거고요.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지금 당신은 무엇에 동조하고 있는가? 라고요. 자, 데미안 속에 나와 있는 한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일생이라는 것은 모두 자기 자신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 아니 그러한 길을 찾아내려는 실험이며 그러한 오솔길의 암시이다. 각자가 지니는 고유의 뜻을 아는 것은 본인뿐이다. 이런 멋있는 문장이 있어요. 어찌나 멋있는 글귀들이 많은지 참 놓치기 어려웠던, 손에서 놓기 어려웠던 그런 책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스토리 좀 볼까요? 고독한 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은 세상을 이분법으로 봅니다. 밝음과 어둠, 선과 악, 그렇게 둘로 나누어서 보고요.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하죠. 어느 것이 나에게 더 많은 편익을 줄까? 남들이 맞다라며 가는 기존 규범의 정답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맞아라며 내가 선택한 나의 길에서 정답이 있을까? 어린 시절에는 밝음에 스스로 예속되는 것을 택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맞다고 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맞다고 하는 것, 맞다고 추천하는 것, 맞다고 규율하는 것, 강요하는 것, 그것에 스스로 예속되는 것을 택하죠. 그 고독한 청년, 앞서 소개해드린 그 청년처럼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사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분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 포탈에 보면 늘 시끄럽잖아요. 정치 채널 마찬가지고요. 잠시도 편안한 틈을 주질 않습니다. 계속 우리를 분쟁으로, 미움으로, 상대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 저주 이런 것들로 우리를 내몰죠. 그 이분법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휘둘리면서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그저 그것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세상이 어찌나 빨리 돌아가는지, 어찌나 이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물건들, 새로운 교육들, 새로운 기술들 너무나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왠지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최신화해야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로
나를 꾸미고 치장하고 무장해야만 낙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런 쏟아지는 홍수 속에서 나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다는 것이 나만 아니요, 나는 이제 됐어, 난 이것으로 충분해, 나는 이 상태에 있을 거야 라고 거스르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쵸? 자, 너무 옆길로 새고 있어서 돌아갈게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이 데미안이 쓰여지던 그 배경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시점이었어요. 당시 독일 청년들은 전쟁이라는 집단적 광기에 휩쓸려 있었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패했고요. 청춘들은 그 광기에 휩쓸려 있다가 패망과 함께 개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요.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요. 이때 이 질문에 답을 해준 소설이 등장한 겁니다. 바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죠.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지필이 시작되어서 전쟁이 끝난 1919년에 발간이 됐어요. 방황하던 독일 청년들은 데미안에 열광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을 출간할 때 이름을 숨겼어요.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을 썼죠. 그리고 원 제목은 데미안, 어느 청춘의 이야기가 원 제목이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도 헤르만 헤세는 아주 유명한 작가였기 때문에 데미안이라는 이 소설 작품으로만 인정을 받고 싶었고요. 그 자신의 유명세와 그 이름을 후광 삼아 작품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인기를 얻게 되는 걸 원치 않았죠. 그래서 스스로 유령 작가를 자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단에 의해서 곧 정체가 드러났고요. 이런 작가들의 그 모험, 실험이 그런 실험을 하고 싶은가 봐요. 유명한 작가들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로맨가리도 자기 앞의 생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그런 가명으로 출간을 했죠. 로맨가리 같은 경우에는 문단에 의해서 곧 정체가 밝혀지지 않고 에밀 아자르라는 가명으로 그 가면 뒤에 숨어서 이후에도 꽤 여러 번의 작품을 출간했던 것으로 알아요. 아마 로맨가리가 이 헤세를 따라한 건 아닐까.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로맨가리 굉장한 이 자존감이 강한 작가거든요. 뭐 따라 했을지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그만큼 내 작품으로 승부하겠다. 그리고 작품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혹시나 나의 그 유명세로 인해 작품이 또 오해되거나 왜곡되거나 또 특정 관점이나 뭐 어떤 계층으로 이렇게 한정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 아닐까 짐작해봐요. 헤세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소설 속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미안의 주인공은 싱클레어예요. 싱클레어라는 청년입니다. 싱클레어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이르고 성인이 되어서 전쟁터에, 전장에 투입되기까지 겪는
자아 찾기의 과정을 소설은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성장 소설이기도 하죠. 이 주인공 싱클레어의 이상적 모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제목의 이름인 데미안이라는 청년이에요. 데미안이라는 말은 데몬에서 따온 것이고요. 악마에 홀린 것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 데미안이라는 친구는 싱클레어의 절친, 베프이지만 아주 어른 같은 녀석이에요. 그는 기존 문명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하고 삶을 냉철하게 파악했죠.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을 좋아합니다. 에바 부인은 친구의 분신이면서 동시에 친구의 어머니이고 또 아주 친구의 애인 같은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녀를 어머니로서 부러움에 좋아한 건지 한 여인으로 좋아했었는지까지는 저는 잘 기억이 나진 않네요. 하도 오래전에 두어 번 봤지만 마지막으로 본 것도 꽤 오래전이어가지고 어린 시절 싱클레어는 2개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밝고 부드러운 집안과 괴상하고 무섭고 흉측한 집 밖의 세계, 그 두 정반대의 세계를 다 만나고 경험하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밝은 규범의 세계, 그 집 안에 그 아주 따스함과 그 가풍이 좋은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그 밝음의 세계, 규범의 세계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깨져버리기 시작합니다. 불량한 친구 이름은 클로머였어요. 싱클레어가 영웅의식에 잠시 빠져서 남의 집 사과를 훔쳤다는 거짓말을 했는데 그걸 꼬투리 삼아서 이제 그 클로머라는 아이가 싱클레어에게 돈을 요구하죠. 그것을 폭로하겠다, 그런 거였을 거예요. 클로머의 협박에 거짓말과 도둑질을 경험해야 하죠. 계속 그 나쁜 친구 클로머가 이 싱클레어를 어둠의 세계로 계속 그 수렁으로 계속 밀어 넣은 거죠. 자신이 어떤 악행을 할 때 공범자로 만들고 좀 더 큰, 좀 더 심한 그런 범죄의 길로 싱클레어를 밀어붙여 갑니다. 이 장면들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이때 제가 느꼈던 그 두려움과 안타까움과 어떡하나 막 그러면서 얼마나 무서웠던지 아마 정확히 무서움과 공포였을 거예요. 제가 느꼈던 감정이요. 분명히 소설이고 이 소설 속에서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주인공은 싱클레어인데 제가 너무 걱정이 많이 되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 예. 클로머의 협박에 거짓말과 도둑질을 간독하게 점점 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 싱클레어는 혼란에 빠집니다. 싱클레어는 밝음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자신이 너무나 멀어지는데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들을 건너고 있다는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이미 밝음의 세계를 잘 교육받은 그런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는 싱클레어였기 때문에 그 고뇌가 더 컸겠죠. 그런 망가져가는 싱클레어를 구해주는 인물이 바로 데미안이었던
있었던 겁니다. 데미안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싱클레어에게 충격을 줘요. 싱클레어는 깨닫죠. 세상에 있어 자기를 자기 스스로에게로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힘든 일은 없다는 것을요. 저는 이 부분에 너무나 공감이 돼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그리고 세상에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자기를 자기 스스로에게로 인도하는 길로 걷게 하는 것. 도달까지 한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비록 완벽하게 나 스스로에게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그 나에게로 가는 길, 그 방향으로 돌아서서 그 방향으로 걸어가기만 하더라도 그런 깨달음과 방향전환,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것만도 인간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그 일이 얼마나 평범치 않고 아주 큰 노력을, 아주 큰 사색과 성찰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 점에 저도 너무나 공감이 돼요. 그런 큰 중요한 얘기들이 이 데미안이라는 책 속에 다 담겨 있었어요. 아마 제가 읽었을 무렵에는 그 모든 걸 다 이해하진 못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 내면에 큰 울림과 영향을 주었던 거는 같아요. 그리고 아주 묵직하게 한 자리 차지하고 들어앉아 있지 않았는가 하고요.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은 후이지만 지금에 와서 제가 지금에서라도 이런 낭독 팟캐스트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데미안이, 그리고 이 싱클레어가 망가져갔던 그 경험들로부터 제가 간접 경험한 그런 것들이 저에게 큰 어떤 기둥이나 뿌리 속에 스며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요. 아마 저뿐이 아니라 이 책을 읽은 많은, 더군다나 청소년기에 이 책을 읽은 많은 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전이 주는 힘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미셸은 좀 믿고요. 사실 그런 대단한 책들을 보면 저는 학교나 학벌 이런 거와는 거리가 좀 있지만 서울대, 하버드대 이런 그 유명 명품 대학교, 세계 유수의 그런 명품 대학교들에서 입학 전에 그리고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꼭 읽어야 한, 방학 동안 꼭 읽고 입학해야 하는 과제로 주는 책들 100권 이렇게 리스트업하는 것들이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어요. 실제로 합격 통지서와 함께 그런 책 리스트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고전들, 꼭 거기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고전 추천 리스트에도 들어가는 책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고전들을 읽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인생이 10년 후, 20년 후, 길게 봤을 때 50년 후의 그런 인생이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예전에도 저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긴 하지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많이 읽었긴 한데요. 비교적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의 가치는 그때는
뭐 가슴 뛰게 하는 책도 있고 잠을 부르는 책들도 있고 그랬죠.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책들도 있고 이랬는데 그 책들의 가치는 그때보다는 제가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진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책을 읽었던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IT 업계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IT 업계의 큰 혁명이나 큰 족적이 되는 그런 서비스들, 기술들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랬어요. 그런 책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읽었고 우리처럼 이렇게 주입식, 암기식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주입, 암기도 자연스럽게 많이 이제 기초적으로 다 하긴 하겠지만 이런 이 고전과 예술, 문학에 대한 철학, 과학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복잡하진 한 깊은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충분한 상황에서 그런 창의성이 이 인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창발성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이 먹어서는 읽을 필요가 없겠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아는 것만으로도 지금 제가 뭐 스티브 잡스처럼 뭐 주커버그처럼 뭐 어떤 대단한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 사는 인생이 굉장히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좀 늦게라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런 걸 깨닫게 되면 저절로 위안이 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 데미안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 있어 자기를 자기 스스로에게로 인도하는 그 길로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게, 우리를 어느새 그 길 앞에 턱 세워다 놓는 것들이 바로 이 고전 책들인 것 같아요. 고전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언제까지 나온 책들이 고전이냐? 18세기까지 이전의 책들로 고전을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 미셸 나름대로 그 고전의 범위를 정의하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데요. 그냥 그 클래식 전집 이런 데들에서 나오는, 언급되는 그런 책들을 고전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작가분이 이미 작고하셨다 그러면 제 분류 속에서는 거의 고전으로 다 넘어가긴 하는데 이미 죽은, 이미 돌아가신 작가의 책을 찾아서 그런 책을 초이스해서 읽는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그 명작으로 불리는 그런 책들은 정말 나름의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데미안 덕분에 싱클레어는 깨달아요. 그렇지만 깨닫는다고 개과천선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러다 싱클레어는 청소년기에 접어들고요. 또다시 방황을 합니다. 그 친구 클로머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
또 다른 그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또다시 방황하게 되죠. 술에 빠지면서 타락하고요. 아버지에 대한 저항이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여자친구 베아트리체를 만나고 오르간을 연주하는 음악가 피스토리우스를 만나면서 자아를 찾아가기 시작하죠. 누구의 인생에서든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둡고 방황하고 있을 때 나의 손을 잡아주는, 나를 다시 이 밝음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계기들이 있어요. 싱클레어는 집단과 개인의 사이에서 갈망합니다.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따뜻한 질서의 체계와 이를 깨고자 하는 자신 내부,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 시작되죠. 그런 저항의 표시로서 술에 기댄 방황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타락하고 방황할지언정, 그래서 자살까지 기꺼이 받아들일 망정 세상 질서에 동조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죠. 모두가 네, yes 라고 말할 때 혼자 아니요, no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에게 말하죠. 우리가 일단 한번 다른 것을 알고 나면 기존에 알고 있던 것, 기존에 나에게 주입되어 오던 내가 배워왔던 그런 것과는 다른 그 어떤 생각을 알고 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길을 가는 것을, 그 길을 선택할 자유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길을 택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알고 나면 그 길을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싱클레어와 대부분의 사람들의 길은 쉽고 우리의 길은 어렵습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남들이 주입해 놓은 그 길을 가는 것은 쉽고 우리의 길, 내가 찾은 나의 길,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그 길을 보고 나면,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면 멈출 수 없다는 거죠. 그 힘든 여정을 멈출 수 없다는 이야기를 피스토리우스라는 친구가 싱클레어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동의되실까요? 저는 100% 동의해요. 100%, 200%.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행동에 자신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편승 혹은 보조를 맞추는 심리를 동조 효과라고 불러요. 일종의 군중 심리죠. 이런 동조 효과는 마케팅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또 정치 쪽에서도 큰 도구라고 할까요?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이 동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만 있다고 하면 선거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매우 유리한 그런 입장에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분석적이거나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그럴 수 있을 만큼 삶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속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조 효과에 자유로운 사람들의 집단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조 효과를 적절히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아주 쉽게 유리한, 선거나 마케팅에서 유리한 입장에 올라설 수 있는 겁니다. 데미안 속의 주인공 싱클레어의 고뇌는 이런 동조 효과를 거부하는 데 있어요. 거기에서 싱클레어의 고뇌가 출발합니다. 데미안에게서 받은 영향이었는지 이제 청년이 된 싱클레어는 세상이 만든 규범에 일방적으로 편승하지 않으려 하고요. 그러다 보니 힘든 거죠.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남겨준 쪽지가 있었어요. 그 쪽지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라고요.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라고요. 데미안은 기존의 질서를 깨고 나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에 손쉽게 동조하거나 편승했다가는 자신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죠. 이 말이 그 전쟁을 왜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과연 전쟁에서 내가 총칼을 겨누어야 하는 혹은 사살을 해야 하는 그 대상들에게 내가 그래도 되는 건지, 그럴 권리는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대체 어떤 그런 악행을, 죽을 정도의 악행을 범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사고 생각 1도 없이 그냥 당해서 이러라고 하니까, 당해서 이렇다고 하니까 우리의 적은 그들이라고 누군가가 규정을 해주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나가서 무찌르고 싸워 이겨 돌아와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전장으로 내몰리는 그 자신들의 처지, 이런 것들 미처 생각할 새도 없이 그들의 욕망에 의해 내 몸을 불사르고 저들의 몸을 불사른 그런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손쉽게 동조해서 지금 내가 얻은 것은 뭔지,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당시 그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다가 패전한 그래서 자신을 다 잃어버린 그 젊은 청년들에게 데미안이 주는 메시지였던 거죠. 데미안은 또 집단주의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지금 단체로 서 있는 것은 다만 군중의 단체에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서로 달아나고 만나고 하는 거야. 상류 계급은 상류 계급끼리,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학자는 학자끼리. 그들은 한 번도 스스로의 입장을 지킬 결심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에 동조하고 집단에 참여하고 집단에 속해 있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혼자인 게 두려워서 두렵지 않으려고 집단을 택하지만, 집단에 있는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두려움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죠. 집단에
여러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있으면서 그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그런 두려움이 증폭된 것이 어떤 것을 적으로 상정하는 행위로 발전하고 급기야는 서로 싸우게 하고 총칼을 들고 전쟁을 하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다고 해서 집단이나 어떤 사회가 나한테 강요하는 것, 그 길을 택하는 그 쉬운 길을 택하기보다 어렵지만 처음엔 좀 더 어렵죠. 그렇지만 용기 내어서 스스로의 입장을 지킬 결심을 하고 표현을 하고 그런 행위들을 결단에 의한 행위들을 해 나갈 때 그럴 때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홀로 있고 비록 소수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홀로이더라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 나의 주체성을 가지고 나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결코 집단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소설 데미안 속에서요,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대학에 진학한 싱클레어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데미안을 만나요. 함께 따라간 데미안의 집에서 자신이 데미안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에요.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참전하죠. 그렇게 각자 자신의 전쟁터에서 임무를 하다 부상을 입고 실려간 야전 병원에서 싱클레어는 마지막으로 데미안을 만나게 되어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조언합니다. 내가 언제나 와줄 수 없으니 이제 너는 너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너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마지막 인사를 해요. 이튿날 싱클레어가 눈을 떴을 때 데미안은 없습니다. 이제 저 세상 사람이 됐어요. 데미안이 없는 세상, 싱클레어는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회가 한쪽 방향으로 치달을 때 혹은 회사가 한쪽 방향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한쪽 방향, 대세인 그 방향을 원하고 강요하고 추천할 때 당신은 그 대세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길을, 나의 소신을 따를 것인가.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 더 읽어드리고 싶은 헤세의 뒷이야기 그리고 이 책에 나왔던 배경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좋은데요. 함께 하고 싶지만 시간이 어느덧 40분을 향해 가고 있어요. 다 제가 수다를 옆길로 너무 오래 세웠던 탓입니다. 그러나 너무 길어서 지루하실까봐 오늘 여기까지 끊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데미안 반가우셨죠? 이런 얘기였어요. 오래돼서 기억 안 나셨을 분, 저처럼 다 잊으셨을 분도 있으셨다면 데미안이 우리 젊은 날들의 그 느낌 지금쯤 다시 되새겨보면 또 다른 새로운 그런 에너지와 그 차분한 기운을 주는 것 같아요. 모쪼록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 시간 되시면 집에 있을 이 데미안 꺼내서 이렇게 쭉 한번 눈으로 데이트 하시기 좋은 시절이 아닌가 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재미있는 책거리 찾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셸이었습니다.